거리 차이에 의한 톤 차이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느낌과 자연스러운 물체의 깊이감을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앞쪽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색감의 대비는 조금 약하게 표현해 주시면 앞에서 멀어지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구조물의 표현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표현을 정확하게 찾아나가는 방법과 과정을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표면의 질감의 광택 느낌도 최대한 살리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둠의 흐름부터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을 먼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찾아볼게요. 연필 소묘를 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연필 소묘의 진행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그 과정이 정확히 익숙해질 때까지 올바른 과정의 방법을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소묘를 많이 그린다고 해서 소묘의 표현력이 좋아지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원리에 맞춰서 소묘를 진행해 주셔야 소묘의 표현력이 좋아질 수 있겠죠. 틀린 방법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면 틀린 방법이 손에 더 익숙해져서 올바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확한 원리와 방법을 참고하면서 기본적인 연습과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일단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림자의 영역도 함께 잡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기본 구조로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 부분은 빛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디부터 색감을 잡아 나가야 할지 이런 기본 과정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정확한 소묘의 표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단 위쪽에 손잡이 부분에 덩어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기둥의 기본 덩어리 형태에 맞춰서 어둠의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그림자가 생겨서 만들어진 어둠의 표현들도 함께 잡아나가고 있어요. 가장 큰 덩어리의 어둠 흐름도 함께 잡아볼까요? 우측의 어둠 흐름을 잡아주시고 밝음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어둠의 표현을 정확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필은 사비 연필입니다.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을 잡아나가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정확히 잡아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윗부분의 그림자 부분을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아랫부분은 윗부분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색감의 흐름이 더 어둡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자의 느낌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입체감이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윗부분의 작은 형태의 어둠들도 살짝 찾아서 정확한 형태의 디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빠짐없이 형태의 표현을 진행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작고 귀찮은 부분의 표현을 생략하다 보면 정확한 형태가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작은 부분의 형태도 빠짐없이 정확히 찾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래쪽의 덩어리는 위쪽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톤을 한번 다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림자 영역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진 부분은 구분을 시켜서 색감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전체 어둠 흐름을 너무 한꺼번에 표현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의 형태를 다시 찾아주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둠 흐름을 전체적으로 같이 깔아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형태를 어느 정도는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그림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찾아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가장 넓은 면적의 어둠 흐름을 한번 잡아줬고요. 자, 이제 뒤쪽에 다리 부분들의 어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서는 그림자의 표현 때문에 어둠이 강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어둠들을 정확히 잡아가면서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또렷하게 정리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리의 표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그림자의 표현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어둠 안에서의 입체 표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확실하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앞쪽에 직개발에서 이런 꺾임의 구조를 정확히 만들어가면서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죠. 구조의 형태가 먼저 정확히 전달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어둠의 색감들을 자연스럽게 잡아나가기가 쉽겠죠. 초보자분들께서 소묘를 진행하실 때 형태를 너무 대충 그리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태를 그릴 때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가 색을 잡으면서 형태를 정확히 찾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막상 색감을 표현하는 과정이 되면 처음에 형태를 정확히 잡아놓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색감을 잡아 나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처음에 형태 과정에서 형태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표현을 해주신 뒤에 그 형태에 정확히 의존해서 색감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도 정확한 형태를 잡아놨기 때문에 색감을 거침없이 하나씩 표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형태는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표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형태가 정확하지 않은 그림은 절대 잘 그려 보일 수가 없어요. 이쪽도 빛을 받지 못하는 전체적인 어둠의 색감을 먼저 넓게 잡아주고요. 그 안에서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들을 보다 강하게 강조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작은 형태의 표현에서 꼼꼼하게 어둠의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복잡한 구조의 표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연필은 지속적으로 가늘고 뾰족한 연필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선을 아무리 촘촘하고 밀도 있게 표현하고 싶어도 연필 자체가 뾰족하지 않으면 절대 표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촘촘하고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일단 연필이 뾰족하면 돼요. 이 쉬운 방법을 초보자분들께서는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선을 촘촘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필이 뾰족하면 됩니다. 그만큼 자주 깎아주셔야 되고 뾰족한 연필로 자주자주 교체하면서 그림을 진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면서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제 물체 아래쪽에 생기는 넓은 면적의 그림자의 색감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자의 표현까지 마무리가 돼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자의 표현은 물체와 더불어서 항상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자를 간혹 빼먹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체를 다 그릴 때까지 그림자를 전혀 안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림자 항상 빼먹지 말고 물체를 그렸다면 그림자의 표현도 항상 함께 진행해 주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자, 물체 안쪽에 시작되는 부분에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그림자의 색감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하게 튀는 선의 느낌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이 너무 튀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뭔가를 너무 잘 그려내려고 하다 보면 선이 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힘을 빼고 선을 차분히 쌓아가면서 색감의 표현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체와 경계 부분을 정확히 다듬어 주면서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색감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연필을 제가 EB 연필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밝음과 중간 톤의 표현을 한 번씩 더 강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도록 EB 연필로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쌓아보도록 할게요. 중간 톤의 색감을 잡아주시면서 처음에 잡았던 어둠의 포인트도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색감의 톤 대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입체감의 표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테니까요. 중간 톤을 잡아주시면서 어둠이 너무 약해 보인다 싶으면 어둠의 표현도 함께 강조를 시켜주세요. 진행을 하면서 밝음의 표현들은 처음부터 정확히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나중에 밝음을 지우개로 찾는 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진행할 때 밝음은 밝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밝음의 표현을 남겨주면서 어둠과 그림자의 표현들을 조금씩 강조를 시켰습니다. 자, 윗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색감과 덩어리가 한 번 더 정리가 되었죠. 손잡이의 표현처럼 아래쪽 몸통과 다리의 표현도 중간 과정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최대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맺히거나 강하게 튀는 선의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세요. 급하게 진행하면 그만큼 선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지 마시고요. 힘 조절, 손에서 전달되는 힘의 감각을 익히면서 일정한 힘의 진하기로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강한 어둠의 표현과 중간 톤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생기는 그림자의 톤부터 강조를 시켜주고요. 중간 톤의 색감을 한 번 더 밀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둠을 잡았고요. 중간 톤의 색감은 최대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밀도 있게 채우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 잡아주었던 밝음의 표현은 끝까지 남겨가면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이런 넓은 면적에서는 자연스럽게 톤의 강약 표현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어둠이 강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넓은 면적으로 나오면서 풀어지면서 색감의 톤 차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전체 면적을 동일한 톤의 진하기로 만들어주면 단순한 표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거리 차이에 의한 톤 차이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느낌과 자연스러운 물체의 깊이감을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앞쪽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색감의 대비는 조금 약하게 표현해 주시면 앞에서 멀어지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겠죠. 여기에 눈하고 입의 표현도 살짝 만들어져 있죠. 라인의 표현들을 너무 세게 잡지는 마시고요.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표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타원의 느낌으로 입을 자연스럽게 너무 튀지 않게 그려주셔야겠죠. 위에는 눈썹이 또 들어가 있네요. 눈썹 표현도 살짝. 자, 이제 제일 아래쪽에 그림자 부분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한 선이 튀지 않도록 차분하게
일정한 힘으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쌓아서 톤의 진하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앞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의 경계 부분을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덩어리의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광택의 질감 느낌을 찾아가는 방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다 틀리면 지우고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을 줄여나가는 게 그림을 보다 쉽고 편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정확한 색감과 형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